잘 버텨두던 증시가 오늘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래를 조금 더 내려다봐야 되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들죠.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지 한번 시장 전체 얘기를 좀 해보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네. 조정 양상이 보였고 국내도 아침 출발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갈까요? 단기 조정?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이 그거죠. 어느덧 3월 10일 무렵부터 시작했던 네.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던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등등으로 해서 은행권 위기가 막 몰아쳤던 게 약 한 달 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레벨을 갖다 다 회복한 상황 하에서 이제 주춤거리고 있고 어제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 낙폭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환율도 역외 시장에서 이렇게 마감 무렵 즉 우리 이제 새벽 이쯤 되면은 뭔가 갑자기 환율이 눌리는 느낌. 그러나 또 장이 열리고 나면은 또 계속해서 1330원대를 두드리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급하게 왔던 만큼 조정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가 조정이었느냐 이 고민이죠. 이 고민인데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지표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난 17일 날 나왔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때 여전히 마이너스 15, 18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게 플러스로 훅 올라가 버렸죠. 플러스 10.8로 올라갔는데 네. 반면에 사흘 후에 나왔던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얘기하는 제조업 지수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월 내지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나빠진 쪽으로 꽂고 있습니다. 같은 미국인데도요. 필라델피아 참 저도 한번 들려봤는데 참 예쁜 도시인데 네. 이랬던 도시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했던 그 도시예요. 예, 로키 발보아가 그 1편에 그 감동적이었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서관 계단, 박물관이었나?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막 그 사람들 가슴 찡하게 해줬던 그 필라델피아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런가요? 참 이럴 땐 지민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로키를 찾고 있으니 근데 요즘 필라델피아 얘기 나오면 전부 저 마약 얘기만 전부 나옵니다. 이겁니다. 네. 전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필라델피아가 유독 심하게 돼버렸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필라델피아. 2016년 대선에서 그다음에 취임하자마자 2017년 얼마 안 돼서 그 펜타닐을 갖다가 그 당시 굉장히 문제시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죠. 네. 여기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마약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내도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만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은 다른가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 하에서 두루두루 보면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이거 이제 연간 전년비 이제 그 성장률이 추이죠. 이게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의 리얼 GDP니까 실질 총생산, 네. 실질 GDP보다 좀 앞서죠. 한 7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 하니까 이런저런 경제 지표를 보고 있자면 이 엄영 처리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12개월 연속 하락세 이런 상황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영국도 한번 보시죠.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CPI가 전년비 10.1%입니다. 그리고 전월비로도 아직까지도 0.8%예요. 영국. 유로존은요. 유로존은 전년비 6.9%입니다. 전달 8.5에서 6.9. 아유 많이 떨어졌네. 근데 이 절대 레벨 보시죠. 6.9에다가 근원은 유로존도 근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슬쩍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하에서 22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금리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의 장은 왜 좋았느냐?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무렵부터 해서 2022년 4분기부터 이때 BOJ가 먼저 돈 풀기 시작했는데 야데니 리서치의 그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3대 중앙은행의 총자산
추이니까. 이게 지금 4월 20일자 어제 나왔던 리포트에 보면은 4월 19일 현재 연준이고 4월 14일 날 현재 ECB와 BOJ가 그런 상황인데 그때 뭐 YCC를 어쩌네 마네 할 때부터 장 흔들리고 국채 가격 막 폭락하고 하니까 또 돈 풀었죠. 네. ECB도 최근 들어 살짝 풀고 있죠. 연준은 요 무렵 금년 들어서 좀 줄이나 양적 긴축하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실리콘밸리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또 이 그래프가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또 돈 풀어서 지금 덮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까지 온 상황 하에서 유로스톡스입니다. 조금 조정 좀 받다가 여기 열어버리면은 걱정 없는 거죠. 네. 뭐 인플레가 어떻든 경기 상황이 어떻든 그동안에 급하게 왔던 거에 조정 좀 받고 나서 이거 열어버리면 이중천정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간다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막히면은 제법 깊은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S&P 500은요. 일단은 전부 이중천정형을 눈에 들어옵니다. 데일리에 보시면은. 자, 그리고 그동안 하락폭에 딱 절반 돌렸습니다. 절반 돌린 4,165라운드에서 지금 막히고 있고 그래서 4,300 못 가고 꺾이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 패턴도 이렇죠. 조금 뭐 상승 쐐기형 비슷한 페넌트형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뭐 테슬라 합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저기서 이 무렵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죠. 기고 있는 모습인데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 얘도 지금 전고점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우리 코스닥은요. 그동안 살펴봐왔다시피 그동안 하락폭의 61.8% 이게 한 900에서 906, 5, 6 그 근방이었는데 여기를 잡아 당겼더니만도 2018년 그 고점이었단 말입니다. 장 뿌리기 전에. 그리고 61.8%는 다 채운 와중에 이번 주 주봉이 지난주 주봉을 갖다가 확 다 잡아먹는 소위 말하는 하락 장악형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61.8%까지 채웠는데 코스피는 그때 말씀드렸던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작년 6월 13일 날 발생했던 이 갭도 채 못 채운 상황에서 그동안 하락의 38.2 그리고 구름대 상단 오니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잡아 당겼더니만 이게 또 38.2% 레벨이 코스피는 2018년 고점이네요. 이쯤 와가지고 이제 장이 이러고 있고 2차 전지도 꺾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으니 지금 여기서 이제 판단하시기를 어떻게 판단하셔야겠느냐 어느 정도 뭐 힌트는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으로 보면 네. 코스닥은 그래도 오를 만큼 올랐다가 예. 조정을 좀 받는 예. 모습이고 사실 코스피는 오를 만큼도 못 올라오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코스닥은 그래 조정 좀 받을 만하네라고 치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좀 버티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슷한 어떤 대형 네. 지수 이제 영향 주는 그쪽 종목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수가 이 정도지. 만약에 그쪽까지도 이렇게 외국인이 안 담으면서 밀린다면은 오히려 지수 낙폭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도리어 시장 주도주들마저 꺾이기 시작하면 네.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테마가 되었건 이슈가 되었건 산업 성장이 뭐 진짜 그 유망했었건 간에 굉장히 이루어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돈은 결코 뭐 잠들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 털고 나온 돈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또 딴 데를 찾겠죠. 그러다 보면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올 신곡은 없는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도 했고요. 네. 로봇도 했고 AI도 했고 이제 2차 전지는 참 오랫동안 여기저기 행사 뛴 가수로 치면은 아주 대형 히트곡이 됐는데 이제는 신곡이 나오기보다는 옛날에 히트 쳤던 곡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그냥 짬짬이 부르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돌면서 테마가 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끊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렸다 하더라도 그걸로 예전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테마가 좀 빨리 도는 시장이 될 것 같다. 시장이 될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약간 그 조정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기술적인 분석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환율 얘기를 해왔던 게 약달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못 가고 원화도 약세를 같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지속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지속되고 될까요? 있죠. 뭐 무역 수지를 보나 경상 수지를 보나 그 추이 자체가 우리 원화가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러하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달러
그것이 직접 투자의 형태가 됐건 뭐 아니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됐건 간에 어쨌거나 우리 기업들도 바깥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든 뭘 설비 투자를 해야 뭐라도 이렇게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네. 이래저래 보면 수급 측면에서 이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 즉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동안에 지금 화면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52주 화면이 저기 차트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환율이 달러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 약세 중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달러 약세 중입니다라는 명제를 갖다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의 흐름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아까 보였던 이중 바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우리는 1330원의 중요성은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클리를 보나 먼슬리를 보나 그리고 당국도 이 1330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뭐 개장 우리 서울 외환시장 열려 있을 때나 역외 선물한 시장에서나 조금 이렇게 개입을 통해서 네. 1330원 밑으로 자꾸 눌러주고 있는 그런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당국의 그러한 의도가 성공하려면은 글로벌 달러가 약세가 다시 재개되고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상승세로 좀 뭐 가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네. 돼줘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당국이 또 조금 물러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누를 네. 수만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도 사실 1330원 넘어설 때 국민연금하고 수압 얘기도 나오면서 나오고 조금 뭐 내려왔죠. 실제 또 개입성 물량도 또 관찰되었고요. 네. 어쨌든 1330원 가면 당국의 개입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또 판단하는 것도 네. 맞을 것 같네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